명예퇴직을 희망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고 있습니다. 예산 때문에 명퇴 신청을 다 받아줄 수 없어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적은 교사부터 명예퇴직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보성군이 공룡공원 조성 사업을 10년 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지어놓고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고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수요 예측 조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2호선 건설을 위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인구와 예상 승객 수 등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으로 전시가 유보되고 있는 홍성담 화가의 세월 5월이 오는 24일 UN 본부 앞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우리 지역 교단에 명예퇴직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명예퇴직을 바라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면서 그만큼 예산 부담도 커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한다고 다 명예퇴직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이계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 선생님은 중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칩니다. 교직 생활 올해로 34년 차. 정년까지는 2년 정도가 남아있지만 내년에는 명예퇴직을 신청하기로 마음을 굳혔습니다. 좀 괴롭습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 괴로웠습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학생 지도. 여기에 연금법이 개정되면 연금 수령액이 20% 줄 거라는 소문이 떠돌면서 명퇴를 생각하는 교사들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내년 명예퇴직 수요를 조사한 결과 희망자가 295명으로 올해 명퇴자 164명에 비해 80% 늘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의 경우도 내년 명퇴 희망자가 703명으로 올해 신청자보다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들의 신청을 모두 수용할 경우 명퇴 수당으로 교육청이 지급해야 할 돈은 광주는 210억 원, 전남은 500억 원에 이릅니다. 빠듯한 재정에 이만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명퇴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허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에 있는 대로 법에 있는 절차에 따라서 명퇴 대상자를 확정을 할 겁니다. 시도교육청은 법규에 따라 교장, 교감 등 상급직과 정년까지 남은 기간이 적은 교사부터 우선 명퇴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마음은 교단을 떠났어도 몸은 학교에 붙들려 있는 교사들이 상당수 생길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광주 지역 사립학교 법인들이 법정 의무 부담금조차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광주 시민 모임이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사학법인의 법정 부담 전입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은 17%에 그쳤고 특히 10개 학교는 전입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법정 전입금은 교직원의 연금과 의료보험료 등 법인이 내야 하는 최소 비용으로 미납금은 그동안 교육청이 대신 부담해 왔었습니다. 시민 모임은 교육청이 미납금을 메워주는 폐단이 이제 관행이 되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을 교육청에 요구했습니다. 광주의 취업자 수가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전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고용자 수는 74만 7천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3만 9천 명 늘었습니다. 산업별로는 농어업을 제외하고 도소매, 음식, 숙박업과 건설업 등 모든 업종에서 취업자 수가 증가했습니다. 반면에 전남은 농어업종의 취업자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취업자 수가 16,000명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오늘 집중 취재는 막대한 혈세가 들어갔지만 관리는 엉터리인 한 자치단체의 사업을 고발하겠습니다. 보성의 공룡공원 조성 사업이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추진 속도가 아주 지지부진합니다. 수백억을 들여 지은 건물은 한번 써보지도 못한 채 녹슬기 시작했고 사업비만 눈덩이처럼 불고 있습니다. 먼저 윤구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룡 알 모양을 본떠서 만든 공룡 생태관입니다. 외벽엔 녹이 슬기 시작했고 주차장엔 잡초만 무성합니다. 전시관 내부는 텅 비어 있습니다. 210억 원을 들여서 착공 8년 만인 지난 2012년 완공했지만 2년 넘게 방치해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설을 지금 그대로 착공한 지 10년이 넘도록 방치해 놓는 것은 이건 국가적으로도 큰 손해인데. 원래 전시하기로 했던 콘텐츠는 구성을 싹 바꾸기로 결정하고 최근 계약을 다시 했습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하는 동안 경남 고성과 해남에 잇따라 공룡 박물관이 들어서면서 기존에 계획했던 콘텐츠로는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당초에 그 공룡 모형으로 어떤 그 만들어서 이제 전시할 계획이었으나 그것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해남이나 뭐 고성에 있어서 전시 계획을 바꾸면서 추가로 투입할 예산이 또 90억 원 늘었습니다. 2년 전엔 공원 근처에 리조트 단지를 만든다며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했지만 투자는 무산됐습니다. 알고 보니 도시계획상 리조트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와서 보고 보니까 공원 지역으로는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꽃과 새를 테마로 한 화조원 조성 계획을 세웠습니다. 민간 투자를 유치해서 화조원과 함께 공룡 생태관 운영을 위탁한다는 보관입니다. 뒤처진 속도를 따라잡으려다 계획만 바꾸기를 수차례. 그 사이 사업 마무리 시기는 2017년으로 늦춰졌고 사업비는 400억 원까지 불어났지만 계획대로 추진될지 혹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는 아닌지 여전히 전망은 불투명합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공룡공원의 핵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공룡알 화석지 관리도 엉망입니다. 이 화석지는 천연기념물로도 지정돼 있는데 얼마나 엉터리로 관리되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계속해서 김인정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공룡 알과 둥지 등이 발굴된 보성군 등량면 선소 해안입니다. 학술적 가치와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해 문화재청이 지난 2004년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가짜 모형과 빛바랜 표지판만 자리를 지킬 뿐 안내인조차 없습니다. 멀리서 찾아온 관광객들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한 번 왔다 간 사람은야 볼 것 없다고 안 오지. 왜 그러냐 저 입구에다가 써붙여 화석지를 써붙여야지 볼 것이 뭐죠. 관광 자원화는커녕 보존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발굴 당시 출토된 화석 가운데 보성군이 소재를 확인한 화석은 한국공룡연구센터가 보관 중인 13점과 군수실에 있는 화석 1점 등 모두 14점. 보관증은 8년이 지나서야 받아놨습니다. 관리 방치한다든가 그런 게 책임 소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 늦게나마 그래서 확인해서 좀 받았다. 출토 당시에 몇 점이 있었는지, 나머지는 어디에 있는지 보성군은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공룡알 화석을 몰래 파간다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떠돌 정도입니다. 관리가 안 되는데 공룡 화석 알을 누가 저녁에 와서 캐다 버려도 누가 할 거예요? 공룡 화석지 발견을 계기로 수백억짜리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정작 화석지와 유적들은 아무렇게나 팽개쳐 놓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민정입니다. 오늘 광주지법에서 열린 청해진 해운 임직원 등에 대한 재판에서는 세월호 조타수가 사고 직후 해경조사에서 진술한 내용과 정반대의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증언에 나선 세월호 조타수 56살 조모 씨는 사고 당시 3등 항해사로부터 우연 140도 지시를 받고 조타했지만 배가 그 이상 돌아가 왼쪽으로 3도 정도 틀어서 조타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당초 조 씨는 해경조사에서는 뱃머리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반대 방향인 왼쪽으로 조타해야 했지만 자신의 조타 실수로 오른쪽으로 조타했다고 진술했었습니다. 건설 논란이 일고 있는 광주 지하철 2호선에 대한 수요 예측 조사가 다시 실시됩니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TF팀은 3차 회의를 갖고 기존의 수요 예측치가 2호선 건설을 위한 맞춤형 조사여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광주의 인구와 예상 승객 수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해 수요 예측 조사를 다시 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은 수백억 대의 재정 적자를 광주시가 감당할 수 있냐며 2호선 건설 백지화를 주장한 반면 다른 일부 의원들은 교통약자 배려와 환경오염 방지 등 무형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속한 건설을 주장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내용으로 광주 비엔날레 특별전 전시가 유보됐던 홍상당 화가의 세월 5월이 오는 24일 유엔 본부 앞에 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담 작가는 미주 한인사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유엔본부와 평화시위에 세월 5월을 걸겠다고 요청해와서 그림 파일을 주최 측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24일 열리는 유엔 총회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해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용우 광주 비엔날레 재단 대표이사가 오늘 퇴임했습니다. 이 대표는 퇴임식에서 광주 비엔날레는 광주 정신의 소산이라며 광주를 지나치게 내세우기보다는 비엔날레에 넉넉하게 녹아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1995년 1회 비엔날레 때 전시 기획실장을 맡았고 2004년 예술 총감독을 거쳐 2012년부터 대표이사로 일해왔습니다. 한편 광주시는 당분간 비엔날레 재단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며 민간인에게 이사장을 맡기는 체제 개편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아시안게임에 출전 중인 우리 지역 출신 선수들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인기 종목이지만 새로운 메달밭으로 주목받고 있는 볼링 종목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만나봅니다. 정지성 스포츠캐스터입니다. 부드럽지만 힘차게 굴러간 볼링공이 10개의 핀을 시원스럽게 넘어뜨립니다. 지켜보는 이에게도 전해지는 스트라이크의 짜릿함. 최보금 선수는 4년 전 광저우에서 대회 3관왕에 오르며 한국 볼링을 아시아의 정상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제는 챔피언의 자리를 수성해야 하는 부담이 있지만 땀의 결실은 반드시 돌아오리라고 믿습니다. 광저우 때 잘 돼가지고 3관왕이라는 걸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도 열심히 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그거에 걸맞게 좀 비슷하게 성적을 하지 않을까. 박종우 선수는 지난 6월 전남체전에서 퍼펙트를 기록하며 새로운 볼링 강자로 떠오른 선수입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에 1위로 오르며 유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고된 훈련으로 퉁퉁 부은 손가락이 박종우 선수가 흘린 땀을 말해줍니다. 아시안게임 첫 출전이니만큼 긴장은 되겠지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강하다는 거 보여줄 수 있도록 좋은 성적 내겠습니다. 한국 여자 볼링을 이끌 차세대 주자로 주목받는 이영승 선수. 광주 출신의 이영승 역시 볼링 종목에서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상당히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저희 선수들이 충분히 지금 거기에서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아시안게임에서 세계적 수준에 오른 우리나라 볼링 국가대표팀은 이번 아시안게임에서도 금빛 스트라이크 행진을 이어가겠다는 각오입니다. MBC 뉴스 정지성입니다. 요즘 일교차가 10도 이상 나는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감기 환자도 많이 늘었는데요. 당분간 이런 날씨가 계속될 것으로 보여서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됩니다. 강예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서늘하게 느껴질 수 있는 온도인 14도까지 떨어졌던 아침 기온. 낮에는 한여름 수준인 31도까지 치솟았습니다. 올 들어 일교차가 가장 컸던 어제 화순의 기온 분포였습니다. 이렇게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커지면 코 속의 점막이 쉽게 마르고 우리 몸의 면역력도 떨어집니다. 기침하면 목 아프고 그다음에 조금 예전보다 숨쉬기가 조금 좀 퍽퍽한 것 같고. 이 병원의 경우 이달 들어 감기 증세를 호소하며 찾아오는 환자가 30% 이상 늘었습니다. 요즘 같을 때는 찬 것을 좀 피하고 저녁에 문을 닫고 아침에 환기를 좀 늦게 하고 미지근한 물을 섭취를 자주 해서 목이 메마른 걸 피한다면 감기는 많이 예방될 수 있어요. 추석 연휴에 이어 어제까지 이어졌던 늦더위의 기세가 오늘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25.9도로 평년과 비슷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낮부터 맑은 하늘을 보이겠으며 다시 기온차가 벌어지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에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일과 비슷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바깥 나들이 하기 좋아도 당분간은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외출할 때에는 입고 벗기 편한 겉옷을 꼭 챙겨 나가시기 바랍니다. MBC 뉴스 강예슬입니다. 다음은 카메라 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소형 마트 앞에서 벌어지는 불법 주정차 전쟁에 대해 고발합니다. 김영범 카메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주차는 단속을 해야죠. 단속을 해야죠. 근데 그건 우리가 단속을 할 수 없잖아요. 주차장도 있는데 꼭 그 한 차선을 해가지고 직진 차선하고 좌회전 차선하고 너무 맞물려가지고 퇴근 시간에는 너무 복잡해요. 전남대병원 이사회가 윤택림 교수를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병원 이사회는 오늘 재의결 절차에서 참석이사 전원 찬성으로 윤택림 교수를 병원장 후보로 교육부에 단수 추천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심사 절차를 거쳐 조만간 윤 교수가 전남대 병원장으로 임명될 것으로 보입니다.